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도내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도 공개됐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재산이 15억 원대에서 14억 원으로 감소했는데요. 이 주식으로 재산이 증가한 한 공직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에는 도지사와 도의원, 시장 군수 등 65명이 포함됐습니다. 최고 자산가는 원주 조성호 도의원으로 21억 9천만 원을 신고해 유일하게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18억 원을 신고한 최종희 도의원, 세 번째는 최문순 도지사였습니다. 최 지사의 재산은 14억 4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4천만 원 줄었습니다. 경기도 고양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예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신고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9명, 86%는 1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의 재산은 4억 5천만 원으로 고향인 고성의 토지 공시지가와 배우자의 증권 주가 상승, 예금 증가 등으로 3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시장 군수 중에서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8억 5천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조인묵 양구군수가 마이너스 1억 원을 신고해 최하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1억 6천만 원, 김한근 강릉시장은 6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11억 원을 신고한 윤지영 도의원은 배우자의 증권이 6,900만 원 증가했고 7억 원을 신고한 정유선 도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증권이 1억 4,600만 원 늘었습니다.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8개 시군 의원을 포함한 174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평균 재산은 6억 5천만 원으로 80%가 1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문택 동해시의원이 54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류희상 화천군 의원이 마이너스 1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주요 증가 요인은 부동산 매입이나 공시지가 상승, 감소 요인은 건물 토지 매입이나 가계 대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은 전자관보와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귀촌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 청년 정책이 정작 이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개월 전 정선으로 귀촌한 도예 작가 김소영 씨. 10년 넘게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귀촌하기로 마음먹고 정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김 작가는 이곳에서도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SNS를 통해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예품을 만들어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1인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이제 또 여기 주민분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었던 점은 처음에 이제 집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될지 사실 조금 막막했던 거. 강릉에서 캘리그래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영 씨. 7년 전 강릉을 찾았다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캘리그래피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문화와 캘리그래피를 결합시킨 창의적 활동가인 로컬 크리에이터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작가는 요즘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귀촌 청년들과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집을 구해주고 그러면은 이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가라. 그리고 뭐 먹을 때를 알려주고 그리고 뭐 전시가 필요하면은 그 관련된 뭐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지자체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처럼 귀촌 청년들이 정착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질보다는 양을 늘리기에 치중돼 있어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에다 청년 창업도 일정한 장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지원돼 청년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청년들 창업 열 몇 개 만들었다. 이런 아재식 창업 지원 정책 가지고는 절대로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해방구 형태의 창업 특구를 조성을 하고 그 속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현재 이 창업
지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서 청년 정책이 정작 귀촌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동해안 신가평간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과대역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천군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천군 반대대책위는 한전이 또다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경과대역을 결정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신가평간 초고압 송전선로의 경과대역이 결국 확정됐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에서 평창과 영월, 정선을 거쳐 횡성과 홍천까지 강원 중남부권을 가로지릅니다. 이대로라면 6개 시군 6,600여 가구가 송전선로의 그늘 아래에 놓입니다. 한전 입지선정위는 이번 경과대역 내에서 실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과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과대역 내 지역 주민들은 지난 2년간 생존권을 내걸고 한전과 협의와 갈등을 반복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된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좀 피해가 덜 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랬는데도 한전에서는 뭐 이론에 거절을 하고 지금 나 12차에 나온 거 보니까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군청의 요구는 전혀 수렴이 안 된 것 같죠. 이달 초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 홍천군의 입장을 발표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허필영 군수는 일방적인 경과대역 결정에 허탈한 모습입니다. 결국 홍천군은 경과대역 내 6개 시장 군수 간 협의를 거쳐 국회와 강원도를 상대로 동해안 신가평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철회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산업자원부나 또 국회에서도 이제 산자위원님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당함 또 알려가면서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범홍천 군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당기고 한전 경인건설본부와 동해안 신가평 특별대책본부에 대한 항의 집회를 펼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섭니다. 한편 한국전력 동해안 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경과대역 확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홍천에서 여는 등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추위가 물러가고 날이 풀리면서 캠핑장을 찾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실험 결과 텐트나 차 안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한두 시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목숨을 앗아갈 만큼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승용차 안에 가스난로 2개를 켜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난로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했습니다. 10여 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위험 수치인 30ppm을 넘어섰고 10분이 더 지나자 50ppm에 가까워졌습니다. 산소 농도는 15.4%까지 떨어졌습니다. 호흡곤란같이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때에 따라 가스가 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캠핑객들이 방심하기 쉽습니다. 4, 5인용 텐트에서도 실험해봤는데 난로를 켜놓은 지 1시간이 지나면서 파랗게 변한 불꽃이 공중에 길게 뿜어나옵니다. 텐트 안에 산소가 거의 없어 나타난 현상인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물론 이불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보통의 사람이 2-3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지난 5년간 도내 캠핑장 등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건은 확인된 것만 20건.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가 누출되거나 과열로 인한 가스 폭발이 대부분입니다. 사고를 방지하려면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가스나 석유를 사용해 열을 내는 기구 사용을 피하고 쓸 경우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가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미시령 터널의 손실 보전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면서 강원도가 2036년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 보전금이 3,8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해 사업 시행자도 통행량 감소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시령 터널 사업 재구조화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센터 측은 외식 불황과 학교 급식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최근 일주일 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도내 청정 고랭지 감자를 382박스, 4.8톤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이번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시작으로 강원 혁신도시 몰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2월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9%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 중 외국인은 대폭 감소한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늘어나면서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1차 대유행하던 때보다 관광객이 69만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릉을 찾은 관광객 수가 올해 1월과 2월 평균 21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원주와 춘천, 속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동의율이 7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던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환자와 종사자의 동의율 95%보다 20%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낮아진 동의율에는 불안감이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은 실보다 득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코로나19 방역제의 사용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태연 도의원은 자치단체가 구입한 방역제의 경우 18개 시군 모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4급 암모늄 화합물 방역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 현장에서는 충분한 환기와 유해물질 제거와 같은 환경부 사용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일부 미흡한 현장이 있었다며 방역제 사용 지침을 잘 따르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와 음식 배달,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폐 플라스틱 발생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은 하루 147톤으로 전년 같은 달 118톤에 비해 2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40억 원을 들여 모든 시군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체계를 갖춰 2025년에는 재활용률을 80%까지 높이고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한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 4개 공동실습소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공동실습소의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홍천 공동실습소는 소형 건설기계와 드론, 강릉 공동실습소는 인공지능, 태백 공동실습소는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또 올해 6월과 9월 2달 동안 고교 학점제와 연계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공동실습소에 입소해 정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의 공약인 춘천 호수 국가정원 조성이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에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춘천 호수 국가정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 철도건설 지하화 관련 시민 의견 설문조사가 내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속초시는 당초 23일까지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의 노선과 역사, 지하화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